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출근할 필요도 없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느낌 말입니다. 30년, 40년을 바쁘게 일하며 살아오다가 은퇴와 함께 갑자기 찾아온 이 고요함이 평화롭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휴식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경험해보면 그것이 휴식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쓸모없음이라는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감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만나뵌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으로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까지 지내신 능력 있는 분이셨고 부하 직원들로부터도 존경받는 리더셨다고 합니다. 은퇴 전까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리며 바쁘게 살아오셨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 일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다고 하시더군요.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못했던 휴식을 취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보고 평일 낮에 영화도 보러 가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하루하루가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변화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결정할 것도 없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화도 거의 오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거의 없고 이메일함도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어색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평생 일에만 매달리느라 가족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집안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손자의 생일 파티에 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서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놀고 아내는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한쪽에 앉아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점점 심해져서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은퇴 후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문제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이분은 자신이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과 동일시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회사원이라는 타이틀, 팀장이라는 직책이 자신의 전부였고 그것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지금의 자신은 쓸모없다고 느끼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상담사의 도움으로 이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청년 창업가들에게 멘토링하는 일을 하게 되셨는데 이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의 조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젊은이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사진 촬영을 취미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점차 빠져들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작품을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은 은퇴 후 3년이 지났는데 처음보다 훨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가끔은 예전 직장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지금의 삶도 나름대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느끼는 쓸모없음의 감정이 사실은 정체성의 혼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직업으로 정의해왔기 때문에 그 직업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가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일상의 기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으로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서 낮에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이때 깊은 공허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밥을 해줄 필요도 없고 빨래할 것도 많지 않고 돌봐야 할 사람도 없으니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때 자녀들이 찾아왔다가 하루 만에 돌아가면 그 공허함이 더욱 컸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분은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급식 봉사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을 하면서 다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쓸모없음의 감정을 극복하는 핵심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의 역할과 정체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고 자신에게도 보람을 줍니다. 멘토링, 교육봉사, 복지봉사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학습도 도움이 됩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 글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는 것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외로움도 덜하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전처럼 부양자나 돌봄 제공자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상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목적의식을 갖게 합니다. 또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적응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쓸모없다는 감정이 든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